46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갤럽에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보시면 31%로 전주보다 조금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17%로 역시 조금주보다는 다소 하락한 모습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10%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 8%, 홍준표 지사 6%, 심상정, 김진태 의원 2%씩으로 비슷합니다. 자, 지역별로 좀 또 갤럽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저 보시는 대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곧 눈앞에 닥쳤으니까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충청에서는 아주 근접합니다. 뭐 거의 혼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구 경북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광주 전라 딱 3배네요. 네. 네. 지금 저기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남 대첩이라 불리는 경선이 치러지니까 주목해봐야 될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부산, 울산, 경남도 아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연령대별로 보시면요. 20대에선 역시 안 지사보다 훨씬 문 전 대표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전부 그렇고요. 50대에서는 접전입니다. 25대 24라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60대에서는 안 지사가 19%로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랑 안희정 지사 간의 저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화 됐다. 네. 그 최근 한 3, 4주 전부터 저런 정도의 모양새로 약간의 오차범위의 그 이제 수치 변동만 있을 뿐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보수 쪽 후보를 보면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불출마로 인한 그 혜택을 뭐 홍준표 지사가 다 갖고 가느냐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그랬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반기문 총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네. 그 보수 후보의 1차 쪼그라듦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퇴장으로 그게 황교안한테 갔대지만 반기문이 갖고 있던 거에 일부만 갔지 전부가 가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기문 총장이 보여줬던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했죠. 근데 요번에는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황교안이 갖고 있던 거에 100% 그러면 홍준표가 갖고 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2차 쪼그라든 현상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전주보다 하락했고요. 안희정 지사 역시 전주보다 하락하는, 다소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씩 빠졌어요. 갤럽 네. 조사에 따르면. 여권 전체 주자들의 지지율 합치면 60% 넘기 때문에 많은 행주 지지자들이 다 나와서 네.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정체되는 건 당연한 상황인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야권 주자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전체 대선 주자로서의 본선 경쟁까지를 포함한 판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문재인 전 대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있어서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일부 빠진 걸 가지고 현재 그 사전선거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된 문제라든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문 정서에 편승하기보다는 호남 유권자에 더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도대체 호남이 이번 선거를 이 대선을 적폐청산이라든가 정권 심판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비전에 대한 선거를 가져갈 것인지 안희정 지사는 호남 민심에 정면 승부를 해야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그 비판적 공세, 반문 정서에 편성하는 것으로는 호남 민심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25, 26 ARS 호남 선거를 하고 27일 날 대의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 불과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희정 지사의 마지막 대호남 메시지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호남 경선이 지나고 난다면 문재인의 대세론을 역전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아까 서영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전주 대비 1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네. 아까 뭐 33 나왔습니다만 그 수치가 그렇죠. 14%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40대였잖아요. 그 40대, 47, 8% 거의 50% 육박하던 것이 1위는 1위지만 많이 빠졌다. 많이 이것입니다. 빠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이른바 문재인 후보의 이른바 전두환 표창장 발언.
네. 그 다음에 전두환 여단장한테 그 전두환 받았다. 여단장한테 표창장 받았다. 그 지난 일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요일 날 마침 보니까 부산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거돈 전 시장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죠. 네. 선대위원장의 부산 대통령 발언. 거기에다 이번 주 보면 화요일이었던가요? 수요일이었던가요? 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 측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질린다. 네거티브는 예, 뭐. 정말 질겁을 하게 질겁한다. 되고 예. 정이 떨어진다.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그렇게 서로 네거티브 하다 보니까 안희정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한 1, 2%포인트씩 빠졌고 네네. 특히 보면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확 14%포인트 이상 빠진 것은 아무래도 보면 전두환 표창장 발언,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오거돈, 네네. 그전 시장, 그 부산 선대위원장 발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 호남의 정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왈칵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의 표를 주자니 또 사람이 없고, 아하.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는 이제 어느 정도 고차가 돼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게 변동성이 있으려면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2, 3, 그 이후에 어떤 2등, 3등, 4등 후보가 네네. 어떤 정말 이 고차를 깰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 과연 보수들을 어떻게 결집하실 것인가 그런 건데 저는 볼 때는 여론조사 어떤 응답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나 또 중도에서 마음을 거의 정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그 변수가 나중에 이게 뭐 빅텐트도 얘기하지만 어떤 카테고리로 반문재인에 대해서 정해졌을 때 그 방향이 어떻게 될까의 것에 따라서 네네. 또 약간의 대선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단 말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경선 결과 유출 파문이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방이 아주 치열했는데 먼저 그 공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축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은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전공하셨잖아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지금 이 선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소위 법이 어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축제와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안에 대한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네, 이 민주당 현장 투표 관련해서 네네. 네, 관련 자료를 유포한 6명이 바로 있다. 맞아, 지역위원장 6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을 두고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유출됐다고 보긴 불가능하고 이건 조직적으로 이게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결과를 가서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이미 각 지역위원회에서 수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6명이 나왔는데 네. 이분들이 친문계 위원장이냐는 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충분히 의심은 되는 거 아니니까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의도적 유출이다. 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공직선거법에 우리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조사한 거, 그 유포하는 거를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그 규정을 뒀냐면은 선거 직전까지 그 여론조사를 발표하게 되면 그 선거 심리에 누가 되겠구나. 그러면 사표,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거를 사람들은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우세한 사람들에게 그냥 그 표를 넣어주는 네네.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그러면 설령 이제 그 정당 내부의 이제 경선이니까 저걸 축제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대세론을 굳히기 위한 의도적 유출이라면 이건 선거 범죄예요. 선거 범죄인데 그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도 얼마만큼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다 드러낼 수 있을런지 그 오히려 그 뭔가 이제 그 좀 적당하게 드러내고 그냥 이게 그냥 그 마무리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과정에서 하루 연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좀 형식이 독특했습니다. 3가지 버전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 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출마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네. 어쨌든 오늘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 출마 선언을 한 줄 알았는데 오늘 하셨어요. 제일 늦게 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렇죠. 뭐 네. 굳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아도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네네. 뭐 공식화한다라는 그래서 그 미디어에서 소위 말해서 그 기사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골랐는데 아마 어제가 세월호 인양 때문에 그 날짜를 오늘 미룬 것 같은데 2007년도 1월에 웹사이트의 동영상을 통해서 출마를 선언했던 아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 예, 예. 대통령의 그 벤치마킹에서 문재인 전 대표 별도의 동원식의 그 보여주기식 그 출마 선언보다는 저렇게 네. 동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취지를 했는데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출마 선언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내에 지금 중요한 현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이 현장 투표 사전 유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축제란 말씀. 네, 안희정 지사 캠프 측은 너무 이 문제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고된 참사였어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이 안 될 때 참관인 문제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참관인 문제를 다 참여시키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보게하고 유출. 그다음에 자기 네. 캠프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건 아하. 문재인 전 대표 측만 아니라 안희정, 이재명 시장 측에서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취합해서 유출을 하려고 하는데 유출한 사람들은 이 대세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유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고된 참사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와 그리고 선거 경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맏형이고 지지율이 가장 앞장선 문재인 전 대표가 스스로의 흠결에 대해서 그리고 경선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경선 끝나고 나서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엄중한 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도 사실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빨리 압승을 거두어서 후보로 선출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잠깐 유출과 좀 오버랩이 좀 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선을 보면 지금 214만 명이 등록했다고 그러잖아요. 214만 3천여 명. 네네네. 예. 그런데 지난번 현장 투표가 29만 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5만 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14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로 참여할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뭐 50% 이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동원에 의해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그러니까 네. 뭐 축제의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국민이 그 등록된 사람이 참여에 따라서 축제의장이냐 아니면 역시나 그전과 같이 어떤 동원 어떤 경선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